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첫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두번째 기사 사고는 이 유성룡을 파직시키지 않은 일로 잇따라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세번째 기사 위정 이 항복이 아뢰기를 신의 사정을 한두 번 아뢰었으나 상께서 살펴주시지 않으므로 지금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나와서 사은 쑥배 하는 것입니다. 신은 본질로 의정의 직함을 임시로 빌리는 것이 신분에 편안하고 일에 손해가 없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령께서 하정을 깊이 살피시어 빨리 신의 직을 채직해 주시면 공사에 있어 모두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이 합당하니 사직하지 않는 것이 옳다. 또 의정의 직함만을 임시 빌리는 일은 사리에 온당치 않다. 옛사람이 한 임금을 섬기려 하면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는데 지금 무함당한 원통함을 변명하려고 하면서 먼저 임시 의정의 칭호를 속이는 것이 옳겠는가. 더구나 중국의 여러 관리가 서울에 퍼져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비록 경의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체에 온당치 않다. 경은 안심하라 하였다. 재개하기를 신은 문장에 매우 서툽니다. 기춘년 이후로 전후 10년 사이에 한 번도 책을 읽지 못했는데 부사 홍 이상도 또한 신과 다름없으며 서장관 송일마저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장문을 잘했다는 명성이 없습니다. 근본 연경에 가면 사기가 많을 것이니 반드시 얼마나 각 아문에 품위를 올려야 할 터인데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문관 교리 신흠은 검찰사 종사로서 현재 평안도에 있으니 만약 신흠으로 서장관을 삼는다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찍이 신흠이 지은 자첩을 보았는데 썩 좋지 못했다. 이 사람으로 서장관을 삼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사자로서 지방에 가 있으니 더욱 교체하기 어렵다. 내 생각으로는 현재 장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 정구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의 글을 보건대 마음속에 있는 뜻을 남김없이 표현하는데 곡진하고 간절하며 함축성이 있고 우아 장중하니 이는 참으로 글을 잘 짓는 선비이다. 그의 사람됨이 또한 계책이 많으니 경이 만약 내 말을 옳다고 여긴다면 혹 부사로 승진시키거나 혹 별도로 대동하라. 국사가 중대하니 다른 것은 따질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에게 병이 있는 듯하니 경이 헤아려 처리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라 지금 상교를 바꿔보니 이는 실로 신들이 소원이었지만 감히 아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병이 있기는 하나 지금 쓰러질 지경은 아니니 그가 어찌 감히 병으로 사양하겠습니까? 다만 성상께서 결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본인이 비록 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만약 실제로 병이 있다면 말리기를 어찌 딱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승품하여 부사를 삼아 대동하여 가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네번째 기사 감군 표화의 책사 엄취덕의 계첩은 다음과 같다. 현왕께서 조정이 지켜온 예의의 구방을 수호하다가 6, 7년 동안 국가가 위태로움을 당하자 성청자께서는 현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셨고 5분의 대리는 현왕을 위하여 변방에서 분주의 일을 돌보았으며 각 장리들은 현왕을 위하여 시석을 무릅쓰고 전쟁하였습니다. 그러니 현왕께서는 황은을 받들어 더욱 부지런하고 공손해야 하며 이를 담당한 우리 여러 대인들은 모두 현왕의 근고를 헤아려 귀방을 위해 치욕시키를 도모함으로써
위로는 천자에게 보답하고 아래로는 창생들을 위로하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경락형 대인, 감군 진 대인, 병과 서 대인, 찬획 정 대인이 마음을 함께하여 국가를 돌보고 뜻을 합하여 좋은 운수를 빌고 있습니다. 시비와 가부에 대해서는 비록 각자가 나름대로 주문했으나 따져보면 모두 국시를 도운 것이니 서로 다른 것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현재 대병이 전진하는데 조석으로 오가며 마음을 써서 서로 군무를 논하고 진영에서 계략을 세우고 있으니 이는 모두 성천자의 뜻을 받들어 혐의를 풀고 화기를 조성하여 승리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왕은 예를 다하여 황제를 섬기는 공손한 태도로 사감을 기다리느라 작은 예절에 구애되어 나와서 이를 보지 않으므로 이를 담당한 우리 대인들로 하여금 주장이 없는 것에 대해 단식해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정에 알리기를 현왕이 진군할때를 당하여 몸소 정치를 하지 않고 집무실에 나오지 않으며 여러 대인들과 국사를 상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방을 돌보는 성명의 걱정을 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천하가 현왕의 공손함을 알지 못하고 현왕께서 대의를 펴기 바란다면 현왕은 공손함으로써 도리어 게으르다는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또 이를 담당한 여러 대인들도 모두 사감하는 지나간 일에 빠져 적을 섬멸하는 새로운 공적을 도모하지 아니한다면 수많은 관병이 끝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믿고 큰 공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까? 더구나 현왕은 공손하고 속이지 않아 마음이 청천의 백일과 같으므로 여러 대인들도 현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혐의하여 이처럼 나와서 정사를 보지 않으십니까? 월왕 구천은 오나라에 대해 객기를 없앴고 편백된 마음을 억누르며 치욕을 참고 와신 상담하며 머리를 숙여 원수를 섬기다가 끝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공을 이룩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를 담당한 여러 대인들이 현왕에 대해 한 집안의 친척과 같이 여기고 분주하게 구원하고 있으니 현왕께서는 마땅히 형식을 벗어 던지고 서로 간에 사이좋게 대업을 상의해야 합니다. 법에 이를 조성하는 데는 화합이 우선이다 하였으니 취덕이 현왕에게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취덕이 진대인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비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충언을 올리는 바입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0일 갑자 5번째 기사 우의정 이덕경이 치게하였다. 유제독이 2일 외적의 성을 공격할 때 모든 군사가 성 안으로 60보쯤 전진했는데 외적의 총탄이 비오듯 하자 제독은 끝내 깃발을 내려놓고 독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병 오광의 군사는 대장의 호령이 있기를 고대하다가 순거에 들어가 잠자는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는 차츰 빠지고 수군도 물러갔습니다. 외노는 육군이 일제히 진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밧줄을 타고 성을 내려와 오광의 군대를 공격하여 20여 명을 죽이자 오광의 군대는 놀라서 100보쯤 후퇴하고 각 진영의 사기는 모두 떨어졌으니 그날 한 짓은 아이들 장난과 같았습니다. 이미 독전하지도 않고 또 철수하지도 않아 각 군대로 하여금 반나절을 서서 보내게 하고 다만 외적의 탄압만 받게 했으니 제독이 한 짓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일 수군이 조수를 타고 혈전하여 대총으로 소서 행장의 막사를 맞추자 외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모두 동쪽으로 갔으니 만약 서쪽에서 공격하여 들어갔다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수가 문을 열어 젖히고 싸우자고 청하였지만 제독은 노기를 띠고 끝내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 어떤 여자가 부르짖기를 지금 외적이 모두 도망갔으니 중국 군대는 속히 쳐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기회가 이와 같은데도 팔짱만 끼고 지나쳤으니 제독이 행한 일은 참으로 넋을 빼앗긴 사람과 같아서 장수와 군졸들이 모두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마침 사천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혼란하여 후퇴를 결정하였으니
더욱 통곡할 일입니다. 제독이 스군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공을 서로 다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끝내 일 처리가 잘못되고 말았으니 더욱 통곡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조 7호 105건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6번째 기사 우의정 이 덕경이 치게 하였다. 제독이 밤을 틈타 철수하자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외교에서부터 순천에 이르기까지 쌀이 길바닥에 낭자하였고 외교에 남은 식량도 아직 3,000녀석이나 되는데 모두 불태우라고 명하였으나 타지 않은 것은 외적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철수할 때 수군은 조수를 이용하여 전진하여 성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본의 그것에 우리 군사는 거의 1만 수천 명이나 되었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매우 훌륭하였는데 적의 성을 한쪽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적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으며 적에게 식량을 제공하였으니 돌아 아픈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선조 실록 105건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7번째 기사 이때 동로의 중국 군사는 34,000명이고 우리 군사는 5,514명이며 중국 군사는 26,800명이고 우리 군사는 2,215명이며 서로의 중국 군사는 21,900명이고 우리 군사는 5,928명이며 수로의 중국 군사는 19,400명이고 우리 군사는 7,328명이었으니 모두 합하면 12여만 명이었다. 군량과 무기도 이에 비등했는데 삼로의 군사가 헌적도 없이 무너지니 인심이 흉흉하여 보따리를 싸가지고 있었다. 선조 실록 105건 선조 31년 10월 12일 갑자 8번째 기사 영돈영부사 이 사내 등이 서급사 아문에 정문하니 급사가 비답하였다. 해국이 평소 외인 이 3번 사귄 실정을 본과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일이 있기 전에는 천조를 엄숙히 받들고 정성껏 신자를 지켜 중국의 번국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오늘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다른 일이 없었던 것을 밝히겠습니까? 다만 주본에서 옛일을 들추어 증거 삼음으로 인하여 격려와 찬핵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마침내 탄핵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비답에도 또한 의심하고 추궁한 뜻이 없었습니다. 현재 전투를 전개하여 회복이 눈앞에 있으니 국왕과 여러 신하들은 마땅히 군사를 독려하고 군량을 수송하며 외적을 함께 섬멸하여 승리의 공을 거두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정사를 하지 않고 앉아서 기회를 잃고 있습니까? 본관은 금문과 함께 삼군을 거느리고 사로 공격하느라 침식할 겨를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말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미진한 마음을 두겠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데 기국에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계획을 정하지 않고 문득 한마디 말로 인하여 위기가 소침해진단 말입니까? 더구나 본과의 사감이 아직 멀었으니 현재 대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자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차자하니 각 관원은 즉시 국왕에게 아뢰어 의심과 변명을 중지하고 상하가 현모하여 군량을 모으고 용기를 내어 힘써 싸워 난리를 평정시키는 공을 이룩하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사소한 곡절에 구애되고 고집하여 황제께서 소국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은혜를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105건 선조 31년 10월 13일 을측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건 선조 31년 10월 13일 을축 두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었다. 내전이 황해도에 임시 머물렀을 때 지방관이 공급을 잘한 자그마한 공로는 있으나 이는 다만 신하로서의 직분을 수행한 것입니다. 만약 누구에 보답하기 위하여 준가를 내린다면 조정이 덕이 있는 자에게 주는 벼슬이 가치가 없고 남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성천은 왕자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사체가 수완과는 차이가 있는데 모두 똑같이 상을 주니
물정이 더욱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성천도사 정구와 수완 군수 유대경의 가자를 아울러 개정하라 명하소서. 무능으로 목사나 부사에 임명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기가 뛰어나고 오랜 경력을 쌓은 자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남양부사 김장생과 부평부사 이유는 전일 수령이 되었을 때 별다른 명성이 없었고 경력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벼랑간 산품의 직책에 승진시키니 매우 외람됩니다. 빨리 채차하소서.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3일 즉 세 번째 기사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용맹하여 마음을 다해 외적을 토벌하였다. 군율을 분명히 하고 사조를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따랐다. 치게 하였다. 이일 수군이 압세하여 외적을 공격하였는데 육군이 바라만 보고 진격하지 않음을 알고서 수군을 치기에 전력하였습니다. 우리 군대가 혈전하니 외적의 시체가 언덕 밑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으며 혹은 서로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 중엔 단원을 맞아 죽은 자는 29명이고 중국 군사는 5명입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3일 얼승 네 번째 기사 민몽룡을 병조 참이로 이정신을 전주 부윤으로 이정구를 공조 참판으로 허균을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여 여러 서적을 박람하였으므로 글을 잘하였다. 그러나 사람됨이 경망하여 볼만한 것이 없다. 병조 좌랑으로 심희스를 좌부 빈객으로 황정철을 지비로 삼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건원이 정구와 유대경의 가자를 개정할 리로 잇따라 아래였으나 참작하여 논상한 것이므로 고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루의 장기를 보건대 중국 장수가 조치한 일들이 대부분 뜻에 만족하지 않은 일이어서 붕괴한 심정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혼란한 군중에서 죽고 부상당한 군사의 숫자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장계 중에 진달한 것도 대부분 길에서 들은 것이어서 이 또한 숫자를 다 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패전하고 철수한 절차는 낱낱이 열거하여 별도로 장문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사람의 삶이란 정직해야 하니 부득이 변명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말을 꾸며대서는 아니 된다. 또 호남의 이런 유제독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 이는 존망이 관계되는 것인데 제독이 조정해서 동방을 돌보라는 염려를 명심하지 않았으니 황제께서 장수로 임명하여 구원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유제독이 일부러 힘써 싸우지 않았고 우리나라 장수가 싸우기를 청해도 듣지 않은 정상을 약간 드러내었거리 하는 바가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글로 쓸 수 없으니 혹 근사한 통사로 하여금 말하게 하거나 혹 접반사가 담화할 때 언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정구와 유대경의 가자를 개정하는 일로 잇따라 아래자 답하였다. 꼭 논해야만 하겠는가 연화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형 군문에게 개첩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다. 지난번 삼로의 제독이 일시에 진군하니 황제의 위험이 미치는 바에 흉적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국이 대수 신민과 함께 승리의 소식을 기대하여 평정되기를 바랐는데 하늘이 돕지 않아 삼군이 모두 후퇴하여 적군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여 악한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소방의 복이 없는 것이 이에 이르러 더욱 막심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승패가 있고 시기에는 이둔이 있으니 어찌 한번 실패했다고 하여 선우책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대인께서 곧 외를 통제하라는 명을 받고 전토를 봉행하여 심오한 계책으로 변방의 오랑캐를 무찌르라고 하니, 원하건대 대인께서는 각 진영에 신칙하여 뒷일을 도모하고 다시 쇠의 약함을 진작시켜 늦게나마 공을 거두시면 소방에 다행한 일이고 천하에도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불국이 주의 명을 짊어지고 있어 거적을 깔고 사감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이처럼 변모가 급한 때를 당했어도 직접 부하에 나아가 위로의 뜻을 진술로 하지 못하기에 사자를 보내어 간곡한 뜻을 진달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정주사의 접반사 백유함이 사람됨이 음흠하고 악독하여 기충년 병고의 권간에게부터 사료들을 모함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간사한 자라도 이보다 더한 자는 없었다. 아르기를 정주사가 신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대군이 후퇴하여 주둔했는데 군량이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니 10만의 군대가 어디에서 밥을 찾아 먹겠는가. 진군하면 식량이 있다 하고 퇴군하면 식량이 떨어졌다 하니 그렇다면 군대를 철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모름지기 내 뜻을 국왕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 내가 국왕뵙기를 요청했으나 국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아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5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의정 이 항복이 백간을 거느리고 가 형 군문에게 정문하였다. 소방이 이러한 악명을 입었으니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입니다. 참건대 우리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누명을 깨끗이 씻어주고 황제께 하려 빨리 공론을 정하소서.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5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이형국을 이조판서로 송순을 부제하그러 구 사맹을 좌참찬으로 김의원을 장임원 정으로 박춘무를 의술에는 정하지만 다른 장기는 별로 없다. 부평부사로 삼았다. 들어가서 임금을 진찰하고 침을 놓고 뜸질하여 효력이 있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영돈영 부사 이산의 해원부원군 윤두스 행지중추부사 정탁 의정 이항복이 아뢰기를 일로의 대군이 일시에 후퇴하자 인심이 술렁거립니다. 군문이야 여러 아문의 의논을 비록 듣지는 못했지만 또한 묘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늘 아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반드시 먼저 상께서 대궐에 나와 앉지 않은 점에 대해 물어보고 혹은 시세가 이와 같은데 국왕은 어찌하여 여러 노위아들을 자주 접견하여 처리할 방도를 간구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투를 보건대 하인들이 자기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급사의 사감이 아직 모르는데 상께서 한결같이 접견하지 않으시니 정내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기를 처리하는 일도 또한 군문 등에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아문의 의사가 이미 이와 같다면 뒤에 반드시 이를 터집잡아 말할 것이니 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비록 사감을 기다리는 중에 있더라도 접견하는 사이에 잔치를 베푸는 등의 일은 마땅히 별도로 권제에 따라 하여 편먹하는 뜻을 보이고 자주 접견하고 군무를 강론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군문의 여러 아문이 외국에 와 있으면서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계획하고 처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나라의 의논을 듣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다만 사신들로 하여금 가서 지위를 품게 하니 사체로 헤아려 보건대 미안한 듯합니다. 전일 정교를 받고 성상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감히 와서 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현재 사감을 기다리는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몸도 편치 못하여 접견할 수가 없다. 내일 아침에 대신과 호조판서, 병조판서로 하여금 가서 접견케 할 것이니
마땅히 먼저 가서 접견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동제독의 개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국왕의 위세를 빌어 망진산과 사천의 여러 진처를 격파하고 이어 심안도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각 진처에 남은 왜적들이 모두 합치고 수군과 육군이 왜적 9원병이 모두 이르렀습니다. 비록 사방에서 모였지만 우리 군대가 힘써 공격하여 성과를 거두어 결말을 지으려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늘이 사람의 계획에 따라주지 않아 우리 군대의 화약에 불이 나서 불을 피하느라 분주하던 순간에 왜적들이 즉시 연기소로 갑자기 돌격해와 한동안 혼전하여 피차간에 모두 손상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퇴하여 군대를 휴식시키고 다시 공격을 도모하려 합니다. 사천의 패전에서 제독의 군사가 반 이상 죽고 군량과 무기가 모두 왜적의 손에 들어갔으며 제독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지금 피차가 모두 손상이 있었다고 하니 허세만 부리고 과장하는 습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군문이 혹 분부하고 명령하는 일이 있으면 우의정이나 병조판서 또는 호조판서가 만나 뵙고 우리나라가 불행하여 대군이 패배하였다. 국왕이 즉시 찾아와 아문에 문안해야 하는데 현재 주의를 지고 사감을 기다리는 중에 있고 몸에 또한 병이 있어 출입을 못하므로 배신으로 하여금 명령을 듣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 고하고 그 뜻을 관찰하며 교마에 어제 개하한 좌의정 서장의 뜻을 진술하라. 만약 변방의 소식을 물으면서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옳다. 이 뜻을 비변사에 일러 처리하게 하라.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감찰로사 진효의 제보는 다음과 같다. 중로의 총병 동일원의 보고에 의하면 본월 1일 각처에 패전한 왜적이 모두 시만도의 큰 진체로 돌아갔다. 그 성은 삼면에 강이 있고 일면으로 충돌을 받으므로 각기 진체를 분담하여 공격하였는데 뜻밖의 팽신구의 진영에서 불이 나자 교활한 왜적이 갑자기 돌격해 나오므로 한동안 교전하여 서로 비등하게 살상했다 하였고 또 해방도 우참의 양조령이 올린 글에 의거하면 이날 공격에 왜적이 감히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화약에 불이 붙음으로 인하여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자 우리 군사가 피해 달아나니 왜적이 그 사이를 틈타 갑자기 돌격해 왔다. 그러자 기병이 먼저 도망쳤고 보병은 세력을 잃어 낭패되니 왜적이 추격하여 강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우리 군사는 매우 많이 손상되었고 군량과 말먹이도 모두 버렸다. 성공의 문턱에서 삽시간에 붕괴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겠는가. 사람의 계책이 매우 허설을 했던 것이다. 온 군대가 모두 출전하였는데 노영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병과 보병이 일제히 공격한 모두 후원병이 없었으니 이는 잘못된 계책이었다. 왜적이 오는 것을 한번 보고서는 모두가 바람에 쓸리듯 무너져 기병이 앞에서 이리저리 뛰며 길을 막자 보병은 적의 칼날에 맞아 죽었으니 이는 본도가 주먹을 쥐며 이를 가는 바이다. 되죠? 근래 적에게 패했는데도 법령이 엄숙하지 않아 죄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으니 어떻게 후인들을 경계할 수가 있겠는가? 조사해 보건대 보병은 손쓸 틈이 없었으니 다소 용서할 수 있지만 기병은 먼저 도망쳤으니 보병보다 죄가 더 크다. 마정문과 학삼빙 두 진영이 실로 먼저 도망하였으니 사실을 조사해 처리하라는 등의 사연이 신에게 왔기에 신이 마정문 학삼빙을 조사해 보니 적을 두려워하여 먼저 달아나 서로 구원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군사들을 적의 칼날 죽게 놓아두어 죽음을 바치는 충성을 전혀 잊었습니다. 한번 패전하여 많은 국위를 손상시켰으니 국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제독의 말을 들어 사실을 조사해 군법을 바로잡게 하소서.
유격, 사돌입, 시등과 모국기, 석방령, 남방위와 원임 유격, 팽신고, 원임 부장, 조승훈 등은 복병을 설치하고 엄중히 단속하여 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끝내 머리를 싸 쥐고 쥐처럼 도망하여 피곤한 외적들로 하여금 우리 군대를 짓밟게 하였으니 모두 엄히 징계해야 하지만 우선은 죄명을 띠고 적을 죽여 공을 세움으로써 속죄하도록 하소서. 총병 동일원은 전쟁에 임하여 기율을 세우는데 3번 다짐하는 경계가 없었고 적을 가볍게 여기고 굳은 성을 공격하는데 만전의 계책을 세우지 않아 군량과 무기를 모두 도적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며 군사 말을 모두 사장에 내버려 그 스스로 교활한 외적의 모략에 빠졌으니 어찌 장수의 책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참이 양조령의 조사 보고가 진실하니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해부의 칙지를 내리어 다시 조사 의논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사천의 중국군사가 전사한 곳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라. 우리 군대의 전사자는 얼마나 되는가? 서장 중에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만 역시 율전을 거행하라.